질병이나 사고로 차가운 수술대에 올라야 할 때 환히 밝혀진 무영등을 바라보며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죠. 이대로 마취가 되며 의식을 잃게 되면 다시 제대로 눈을 뜰 수는 있을까? 내 병이 제대로 치료될 수 있을까? 하지만 불안한 환자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건 내 담당일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수술이 잘 될 거라며 날 다독이는 의사를 믿고 마음속에 스며던 공포심을 애써 밀어내는 거죠. 무거워진 눈꺼풀과 함께 흐릿해지는 사위. 그런데 만약 이런 절박한 믿음을 짓밟고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괴물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11년 미국 댈러스 베일러 플라노 병원. 크리스토퍼 던치는 이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서를 검토하던 인사 담당자들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텍사스 의학위원회로부터 취득한 의료면허, 테네시 대학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와 펠로우십까지 마친 이력. 던치의 이력서는 한 페이지에 12줄로 빼곡히 채워진 방대한 분량이었으며 그가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거친 매우 유능한 의사라고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저희 병원에서 꼭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 60만 달러와 보너스를 제안드리죠. 던치는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이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크리스토퍼 던치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절친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제리 서머스의 경추 디스크 수술을 집도하게 됐고, 평소 던치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제리는 자신의 수술을 던치가 맡은 것에 대해 전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끝마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제리. 비교적 간단한 디스크 수술이 치명적인 실패로 끝나고 만 겁니다. 사실 던치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술 절차와 해부학적 지식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수술을 강행했는데요. 수술 중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키고 해부학적으로 주요한 부위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수술을 집도했죠. 그 결과 제리 서머스는 수술 직후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리 서머스 입장에선 한 채 의심도 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배신을 당하고 만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사지마비로 만들어버린 던치는 친구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기는커녕 자신의 지인에게 엉뚱하고 기괴한 메일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나는 내년한 살인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사건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김영사가 내민 건 미국에서 날아온 팩스 몇 장이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환자가 수술 도중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김영사의 설명을 듣고 서류를 넘겨보던 그 순간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던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이름. 며칠 전 의료사고 의뢰건으로 이 이름을 봤던 게 기억났죠. 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사건이라니 단순한 의료사고라기엔 뭔가 찜찜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된 건 A병원의 의료 기록이었는데요. 환자 이름은 켈리 마틴. 단순한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기록지에는 그저 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동맥 손상. 신경외과 의사가 기본적인 혈관 위치도 파악하지 못했다. 어쩌면 가능은 하지만 절대 흔치 않은 일이죠. 수술 기록을 찬찬히 살펴볼수록 그저 해부학적 구조를 잘못 식별했다고 하기엔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았는데요. 수술 기록에는 지혈 시도가 지연됐고 수술 후 경과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공란이 보였죠. 그뿐만 아니라 던치가 사용한 기구의 위치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전반적인 수술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기록은 B병원의 메리 에퍼드라는 여성의 수술 기록. 허리 통증으로 척추 고정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이후 이 환자에겐 하반신 마비 증세가 나타났죠.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던치의 동료 의사가 재수술을 하게 됐고 수술실로 들어간 순간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척추에 고정돼야 하는 금속 기구가 신경을 직접 관통하고 있었고 신경이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건 명백한 해부학적 무지이거나 혹은 더 끔찍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던치가 거쳐간 병원이 더 있는지 거기서도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죠. 의문이 더 깊어진 저는 김영사에게 그렇게 부탁했고 며칠 뒤 탐정님, 이거 생각보다 더 심각한데요? 도착한 회신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댈러스 의료센터, 사우스 웨스턴 메디컬, 레거시 메디컬. 그가 거쳐간 병원들마다 환자들은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걸 확인했죠. 던치의 의료 기록에선 환자의 식도에 구멍을 내고 수술용 스펀지를 넣은 채 봉합하거나 성대를 절단해 말을 잃게 만든 사건, 경동맥을 손상시켜 뇌 혈류를 차단한 사고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수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던치는 이런 사고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계속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혹시나 배우에 숨겨진 세력이 있는 건 아닌지, 던치가 계속 병원을 옮겨 다닐 수 있었던 단서가 부족했던 그때, 함정님, 현지에 있는 형사님이 한 증인의 연락처를 남겨주셨어요. 이름은 제리 서머스. 던치의 고등학교 시절 절친이자 사업 파트너였죠. 제리는 던치에게 단순한 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이후 사지마비가 되어 지금껏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를 믿었는데 그는 악마예요.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라 고의적 사고라고요. 격양된 목소리로 이어진 제리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새끼는 수술 전날에도 술에 쩔어 있었다고요. 제리는 수술 전날 던치가 술에 취해 있었고 약물까지 복용한 듯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이는 제리의 주관적인 기억일 수 있지만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단서였죠. 결국 현지 형사를 통해 바로 텍사스 의학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넣었고 던치가 근무했던 병원들을 하나씩 추적했는데요.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던치는 이틀 연속 찢어진 수술복을 입고 들어왔었어요. 솔직히 을 한 것 같기도 해서 우리도 무서웠다고요.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던치의 행동이 위험하다며 지속해서 병원 측에 보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던치가 처음 의료사고를 낸 A병원은 그의 기괴한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있는 의사를 기록하는 국립의료인 데이터 은행에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직을 위해 추천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저는 A병원 측 관계자에게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요. 아니, 당신 같으면 나같이 안 하겠어? 이미 던치한테 수만 달러의 계약금도 줬는데 해고하면 그 손해는 어떻게 메꾸냐고? 결국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병원의 이기심 때문에 던치는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계속 수술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시스템이 허용한, 아니 방조한 연쇄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던치가 의료사고를 내고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죠. 나는 냉혈한 살인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 기괴한 자백은 그의 모든 범죄를 단 하나의 단어로 규정짓기에 충분했죠. 연쇄살인마. 증거는 충분했고 저는 이 사건을 현지 형사에게 공식적으로 인계했습니다. 곧바로 형사 측은 체포영장을 신청해 던치를 구속했고 재판에 넘겼죠. 법정에선 크리스토퍼 던치, 그의 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30명이 넘는 환자들의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고 직접 증언대에선 동료 의사들은 하나같이 던치는 외과의가 아니라 살인자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고 했죠. 현직 의사들조차 던치를 동료가 아닌 살인자라 규정한 겁니다. 배심원단은 결국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고 마침내 2017년 2월 20일 던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며칠 뒤 김영사를 통해 재판에서 공개된 이메일 내용을 전해들었는데요. 그는 나는 신이며 아인슈타인이다. 나는 적 그리스도의 혼합체다 라며 살인을 즐겼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죠. 그는 현재 텍사스주 헌츠빌 외곽의 오비 앨리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74세가 되는 2045년 7월까지 가석방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맡겼던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인 던치에겐 당연히 그 어떤 사면도 허용돼선 안 되겠죠. 크리스토퍼 던치 박사 사건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의료 시스템의 깊은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입니다. 돈을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죠. 만약 내가 수술대 위에서 마취된 순간 눈앞에 선 의사가 진정으로 내 생명을 지킬 사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던치일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안심하고 의료 시스템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의료 시스템이 결국 환자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모두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